가장 최상법은 헌법이고요. 환경 분야에서 이제 최상법은 환경정책 기본법이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은 이 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그다음에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 정책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법이고, 굉장히 그래서 좀 러프해요. 굉장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환경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그게 좀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 이제 수립이 작년에, 그것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이제 따로 놀았는데, 그거를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따로 놀고 있어서 그거를 같이 이제 통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획이 환경계획도 그렇고 국토계획도 수립이 됐어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험 문제에 하여튼 4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에 환경정책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환경평가법이고요. 이건 별도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관리, 물관리, 배출규제관리, 정책지원관리, 기반형성. 예전에는 요거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환경에서 대기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배출규제 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에는 환경부가 내무부에 소속돼 있다가 환경청으로 바뀌고, 청이 이제 부로 승격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지금 이제 자연보존국이라고 국이 따로 있는데, 일단 처음에 때는 자연보존국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존국이 가장 또 중요한 제사에서 예를 들어 이제 자연보존국장으로 온다. 그러면 그 승진을 가기 위한 거쳐가는 그런 중요한 선임국장 역할이라 중요한 역할. 그거는 이제 체계상의 조직상의 문제고, 자연환경 관리의 법이 9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눠보면 이렇게 생물다양성 보존법이나 자연환경 보존법이나 유전자원 관련 법, 유전자원법이나 그다음에 야생생물 보호에 관련하는 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 보존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정 지역 보존 관리는 자연공원법, 그다음에 습지, 그다음에 백두대간, 그다음에 특정 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지역을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이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이건 이제 외국에서, 영국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그거를 매입을 하고 아니면 임대를 해서 그 회비나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재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넥서스에서 이 국민신탁이 확보한 그런 땅에다가 보존연구 반환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인허가상에 농지 전답이었나봐요. 농지 전용을 해야 되니까, 농지 전용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00% 감면된 사항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거기 그 땅에다가 시설을 조성한 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제 무상으로 주면 100% 감면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100% 감면 받아서 사업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좀 짠 얘기고, 그렇게 이제 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법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여기 보시면 맨 왼쪽 이 기관 형성,
이거 관련된 법은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쪽 관련해서는 본다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법, 그다음에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거는 환경 분쟁이 한 번 나왔거든요. 환경 분쟁 조정, 용어 문제로 분쟁 조정이 뭐냐, 종류가 뭐가 있냐. 나머지는 뭐 나올 적은 없습니다. 한 번 나올 가능성을 좀 있는 거는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환경 오염 피해를 입으면 당사자가 뭐 병원 다니고 이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안 되니까 미리, 그리고 그게 이제 기업에서 그 발생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뭐 하는 부분이 회사에서 잘 안 해주니까 이건 이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먼저 지원을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정부에서 그 무슨 권리죠? 나중에 국가에서 돈 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상권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배출 규제 및 관리 관해서는 뭐 대기나 소음 진동, 실내 이런 거는 거의 뭐 그런 없고, 이제 미세먼지하고 최근에 이제 이슈니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요 부분이 조금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잘못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농구장 다시 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수질 정화하는 식물이 수질 정화하는 기작이나 이 미세먼지 정하는 기작이랑 똑같다고 해서 뿌리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질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물에 닿아서 그 오염물이 거기에 뿌리로 이렇게 식물이 물을 흡수할 때 같이 양분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그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기공, 호흡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거니까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심감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 다음에는 폐기물에서는 체크를 한다 그러면 자원순환 기본법,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환경영 평가사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2018년부터 이게 시행이 돼. 여기 기본 원칙, 자연순환의 기본 원칙하고 자연순환 성과관리제 이런 것들이 제도에 몇 개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보시고, 유해화학은 이거는 볼 게 없습니다. 다 화학물질 이런 거. 이거는 특별한 화학물질은 저것 때문에 그 가습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온 거는 없죠. 토양지수가 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주로 자연환경 관리와 물관리, 그다음에 환경평가법,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이제 키워드나 뭐 이런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